11시 김광일 쇼 오늘의 톱뉴스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을 말하죠. 삼김 선대위 인선 완료. 삼김 체제를 갖췄습니다.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DJ, YS, JP 그때 삼김 뭐 그런 추억을 어렴풋하게 떠올리게 하는 삼김. 김종인, 김한길, 김병준, 삼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들의 인선이 완료됐다.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과 윤석열이 대통령 선거 그 길을 걷게 됐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론조사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보여주시죠. 지금 보면은 윤석열 KSOI라는 곳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윤석열이 40.0%, 이재명이 39.5%, 0.5%포인트 차이. 저거는 뭐 거의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후보는 5%포인트가 빠졌고 이재명 후보는 7%포인트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워낙은 13.2%포인트 차이나 나 있던 것이 이재명은 치솟고 윤석열은 떨어지는 바람에 저게 0.5%포인트 차이로 거의 똑같은 수준이 된 것입니다. 물론 KSOI 저기 말고 뭐 리얼미터 이런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아직은 10%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여론조사 기관들의 여론조사 내용은 어떨 때는 극히 혼란스러운 그런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월요일인데요. 이제 이번 주 여기저기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제 결과를 내놓을 겁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제 통과를 해서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굉장히 이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던 추세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졸면 죽는다. 삐끗하면 같아지고 삐끗하면 격차가 나고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매우 변화무쌍한 이제 그런 정치 판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화면 우측 상단에 한번 잠깐 보십시오. D-107 석 달하고 17일 남았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이제 석 달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곧 있으면 D-100일이 될 텐데요. 어떻게 보면은 거의 코앞에 다가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100일 남았다 하면은 앞으로 세월이 남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변화 그다음에 업앤다운이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을 건너오는 사이에 여러분 제가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포인트를 잡아서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는 국민의힘 이런 순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친위 구테타가 있었습니다. 친위 구테타. 이재명의 친위 구테타. 이재명과 그 일파들의 친위 구테타. 앞에다가 형용사를 하나만 붙이면 소프트 친위 구테타. 부드러운 친위 구테타.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경선을 마치고 자신들의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면은
선거대책위원회를 당 차원에서 꾸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이 되고 그 위에는 뭐 상임고문들, 이해찬 상임고문들이 있고 그다음에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2명이나 중진 의원들로 이렇게 딱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169명 지금 현역 국회의원 소속 그 사람들 모두 다가 선거대책위원회 또 소속이 되고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재명 후보가 아주 지난 주말에 그냥 거의 쌍욕에 가깝게 욕을 해버렸지요. 무기력하다, 무능하다, 뛰질 않는다 도대체. 그게 바로 친이 구태타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기존에 있었던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지 19일 만에 전부 다 싹 빠져나간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측근으로 구성되어 있는 별동대, 이재명의 얼굴 표정만 봐도 이재명의 눈빛만 봐도 후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 측근 중에 측근들로만 딱 다시 이 팀을 꾸리는 겁니다. 이걸 별동대. 그동안에 있었던 민주당의 중진들 쓸데없어 다 나가. 이게 이제 친위 쿠데타인 것입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일찍부터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곁을 지켰고 이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백기투항을 했습니다. 모든 선대위 구성에서 새로운 재구조, 쇄신에 대한 전권을 이재명 후보에게 유임하기도 결의했다.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윤호중 원내대표, 모든 의원들이 기득권이라는 권한을 내려놓고 대선 승리를 위해 백의 종군하는 심정으로 모든 일을 다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모았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가 친이 쿠데타가 성공했음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 백의 종군하겠다는 의원들의 의지를 받들어 조속히 쇄신 방안을 만들어 집행하고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 쇄신한다, 백의 종군한다, 구조조정을 한다. 또 오늘 아침에는 보니까 뭐 몽골 기병대처럼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이제 이런 얘기 자체가 뭔가 위기감에서부터 비롯된 얘기. 승자의 용어가 아니라 패자의 표현법인 것입니다. 쇄신한다, 백의 종군한다, 재구조를 한다, 뭐 몽골 기병대 시스템을 갖추겠다 이런 말들이 패자의 용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이렇게 불렀던 것을 이제 그것도 폐지하고 오늘부터는 전국민 선거대책위원회 오늘 연답니다. 그런데 전국민 선거대책위원회에 송영길 대표는 오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친이 쿠데타가 아니고 뭡니까? 송영길은 오지 마. 이제 이재명이 직접 다 하겠다. 김두관, 이광재, 김영주, 홍익표 전부 다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다 사퇴한다고 주말 사이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중진들이 속생각은 또 따로 있을 겁니다. 결국은 그래 선거대책위원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선거대책위원회하고 인수위원회 만약에 내년 3월 9일 날 이재명이 승리를 하게 된다면 이제 3월 9일에서 5월 9일까지 2달 동안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지게 될 텐데 그때 그 인수위원회가 진짜지. 거기 들어가는 게 그럼 물론 선거대책위원회가 승리를 해야 인수위원회도 출범을 할 수 있겠지요만은 아마 지금 이제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떠나버린 사람들, 뭐 이탄희 의원 같은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속생각은 그래 나중에 인수위원회 우리가 승리를 하면은 인수위원회 거기에 뛰어들자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진 의원들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은 전부 다 자기 소속 지역으로 내려가라. 이걸 뭐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들이 옛날에 많이 썼던 하방식 뭐 선거운동을 하라. 국민의힘도 똑같은 용어를 캠프에서 쓰더군요. 하방식요. 다 내려가라 이런 거죠. 서울의 모습이 보이면 안 돼. 여의도에서 왔다 갔다 저녁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술 먹고 밥 먹고 그런 거 하지 마. 이제 더 이상 내려가. 이런 하방식 선거운동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이제 주말 사이에 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뭐 밀당도 뭐 보통이 아니었죠. 한 보름 동안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역시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보면은 정무 능력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카리스마 또는 협상력 혹은 조정 능력 그것이 첫 번째 테스트를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것을 여봐라 이렇게 과시하는 듯하게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핵심적으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예상됐던 것처럼 맨 위에는 총괄선대위원장 김종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총괄선대위원장 밑에 상임선대위원장 여기에는 이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이준석 현 국민의힘 대표 이 두 사람이 포진을 하게 됩니다. 그 밑에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은 윤석열 후보하고 마지막까지 이제 경선을 치르냈던 뭐 원희룡 이런 의원들을 말하는 거지요. 공동선대위원장이 아직 그 홍준표하고 유승민 이 두 사람은 합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다른 경선 멤버들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지금 합류를 할 것처럼 보이고요. 이제 공동선대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 총괄선대위원장 그러니까 총상공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밑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정책, 조직, 직능, 홍보, 당무, 특보 이렇게 6개 본부장 있는 그런 구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저 도표를 자세히 보시면은요. 새시대 준비위원회 이것은 김종인과 아무 관계없는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하고 이 횡으로 어떤 업무가 엮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그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김한길의 새시대 준비위원회는 윤석열 후보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직속 기관이라는 점 여기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석 달 동안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많은 정치평론가들은 국민의힘에 사실상 2개의 선거대책위원회가 있는 셈이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김종인 선거대책위원회 또 하나는 김한길 선거대책위원회 11시 김광일 쇼 저는 어제 주말 사이에 취재를 한 결과 저 새시대 준비위원회의 준비자에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새시대 준비위원회 김한길 전 새천년 민주당
그 김한길 전 대표가 거기다가 준비라는 말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김한길 전 대표는 인수위원회까지를 머리에 넣고 있는 겁니다. 새시대 준비위원회. 뭔 뜻입니까?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원래는 국민통합위원회로 가려고 그랬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남, 호남 다 함께 있어야 국민통합이지요. 보수, 합리적인 진보 함께 있어야 국민통합이겠지요. 중장년 2030 세대 함께 있어야 국민통합이겠지요. 그 임무를 김한길한테 맡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전 대표가 호남 유권자들에게 구애를 하고 그다음에 합리적인 진보 세력과의 채널 역할을 하고 뭐 이런 그런 역할이 주어지기 때문에 국민통합이다 했는데 김한길이 노! 그 이름은 안 돼. 식상해. 그러면 뭐라고? 새시대 준비위원회. 아니 3월 9일 날 선거를 이겨야 새시대가 오든지 말든지 하지요. 그렇다면 새시대 준비위원회라는 건 뭐냐? 호남 유권자들에게 가서 이제 호남을 제대로 살필 수 있는 국민의힘 후보에게 표를 주십시오. 이런 쪽의 방점도 물론 있겠으나 김한길 전 대표의 머릿속에는 벌써 인수위원회의 마음이 가 있다. 인수위원회가 해야 될 일, 문재인 정부로부터 어떤 일을 어떻게 인수받아야만 새 정부가 정확하게 출범을 할 수 있을지 그 구상을 지금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김한길 새시대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사실상 내가 넘버2다. 내가 넘버2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가장 신경 써서 견제를 해야 될 상대가 김한길 새시대 준비위원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총괄선대위 그 바로 밑에 있는 것처럼 조직도상으로 상임선대위원장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김병준 위원장이 김종인 위원장이 하라는 대로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2명입니다. 하나는 이준석 대표. 이준석 대표야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입안에 든 혀처럼 마치 아바타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김종인, 이준석은 그냥 동일체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도 그렇게 할까요? 이 윤석열 후보가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배상으로, 연배라는 건 나이를 말하는 거죠. 연배상으로 김병준 전 위원장이 김종인 총괄위원장 아래에다. 따라서 김종인 전 위원장을 선배 대접해 주면서 잘 보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전권을 쥐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이제 정리를 해준 겁니다. 김병준 위원장님, 네, 당신은 넘버3야, 넘버3. 김종인 선배 대접 제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라고 이제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나 어떤 기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가 원래 구상했던 것처럼 3분 분할 체제다. 쪼개서 지배한다. Divide and rule. Divide et impera. 라틴어로. Divide et impera. 그 누구에게도 헤게모니를 주지 않는다. 왜? 헤게모니를 주는 순간 후보를 이기려고 한다.
김종인이 됐든 김병준이 됐든 뭐 김한길이 됐든 어떤 사람한테 헤게모니 말 그대로 총괄적 권한 전권을 다 주는 순간 대통령 후보를 지 손아귀에 놓고 쥐락펴락하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윤석열 후보가 생각했던 것처럼 디비데 에트 임페라 나누어서 3분의 1씩만 권한을 줘서 내 밑에 확실하게 놓고 장악을 하겠다. 이제 그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문은 뭐 삼각구도다 이런 말을 쓴 신문도 있고 삼김체제다. 삼김체제. 언제적 삼김체제입니까? 네. 삼김체제는 20년 전에 끝났지요. 그런데 이제 뭐 그 내용과 무늬와 색깔은 전혀 다릅니다만 우연히 세 사람이 삼김씨가 윤석열 후보 진영에 이제 왔기 때문에 삼김체제.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삼김이 다 민주당을 거쳐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 정치 희한하게 돌아가지요. 그렇죠? 민주당 정권 교체를 위해서 똘똘 뭉친 3인 체제, 삼김 체제. 그런데 알고 봤더니 김종인, 김병준, 뭐 김한길 전부 다 이름은 당명은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만 어찌 됐건 다 민주당을 거쳐온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홍준표 의원이죠. 이제 홍준표 의원이 만든 소통 채널 청년의 꿈 거기에 이제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청년이 묻고 홍준표가 대답한다. 그래서 청문홍답이라는 코너인데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범보수를 위해서 윤석열 관련 발언을 좀 줄여줄 수 있겠습니까? 홍준표 의원이 입만 열면 뭐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대통령 선거 끝나면 한 사람은 감옥에 가 있다는 뭐 이런 식으로 등거리를 유지하면서 양쪽을 다 디스하는 발언을 하자. 그게 이제 이 청년의 꿈에 있는 그 청년들 듣기에도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묻습니다. 윤석열 관련 발언. 그래 홍 의원 당신이 윤석열을 칭찬하는 얘기는 할 리는 없고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고 디스하고 흠집내는 얘기 좀 줄여줄 수 없지 않겠느냐. 정권 교체를 위한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만히 좀 있어라. 홍준표 의원. 이런 겁니다. 그랬더니 홍준표 의원이 알겠다. 세 글자로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이재명과 윤석열 중 누가 더 나쁜지 윤 후보가 되면 주변에 최순실 같은 측근이 생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자 홍준표 글쎄요. 이렇게 세 글자로만 대답을 알겠다. 글쎄요 하면서 이제 말을 아끼는 척 했지만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김한길, 김병준 세 사람이 합류한 선거대책위원회에 대해서 2030이 이러한 선거대책위원회를 지지해야 합니까? 라고 묻자 홍준표 의원이 잡탕밥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홍준표 의원이 봤을 때는 지금 선거대책위원회 삼김체제가 잡탕밥이다. 참 잡탕밥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가절하를 해버린 것이지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나하고 생각이 비슷하다 그랬고 유시민 작가와는 케미가 맞는다. 뭐 그런 얘기도 했답니다. 하태경 의원에 대해서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 라면서 이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합류할 것인가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한 4사람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윤희숙 전 의원. 본인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버지가 세종시 인근에 땅을 사놓은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여의도 정치가 달라져야 된다면서 스스로 걸어나갔던 윤희숙 전 의원 경제 전문가. 그다음에 이재명이 내놓는 경제 공약에 대해서 가장 이
권위를 가지고 핵폭격을 할 수 있는 저격수 그 윤희숙 합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아십니까? 저 옛날에 이 TV조선에 이제 시사 프로그램 진행할 때 그때 제 고정 패널이어서 그분 아주 잘합니다. 아주 그분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범죄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아동, 그다음에 여성 문제 이런 문제도 아주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이수정 교수, 그다음에 강석훈 의원 여러분 기억하세요? 강석훈이라고 그 박근혜 정부 때 경제수석했었죠? 강석훈. 네. 이제 경제 전문가로 강석훈 전 의원도 이제 영입할 뭐 그런 이제 하마평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윤희숙, 강석훈 두 사람이 이제 경제 전문가로 이재명 경제 공약의 그 허점을 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전문가로 그렇네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의 경제학 박사,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을 했고 지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강석훈. 그다음에 권경의 변호사 여러분 너무 좋아하고 잘 아시는 변호사 있죠. 원래는 문재인 대통령 찍었던 사람, 민주당 쪽에 있던 사람인데 민변 출신이죠. 권경의. 최근에도 이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데 이제 권경의 변호사도 영입 이제 후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정리를 해본다면 추가로 영입될 수 있는 그 하마평에 오르내려온 사람이 윤희숙 전 의원, 그다음에 강석훈 교수, 그다음에 이수정 교수, 그다음에 권경의 변호사. 이런 그 여성들, 전문직 여성들이 전면에 배치되는 그런 선거대책위원회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메라로 좀 확대해서 보여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사진 누구처럼 보이십니까? 네, 이재명 후보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하고 그다음에 김혜경 부인 김혜경 씨 이 두 사람이 연평 해전의 용사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이제 꽃다발을 헌화를 하면서 거기에 참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연평도 포격 11주기를 이틀 앞둔 21일 국립대전현충원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묘역을 둘러보고 있다. 이 후보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일방적인 도발에 대해서 용인하지 않겠다.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일방적인 도발에 대해서 용인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대전 국립현충원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진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거의 저곳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여발한 듯이 저곳에를 간 겁니다. 연평도 해전 전사들이 잠들어 있는 곳에 가서 꽃을 바치고 저렇게 무릎을 꿇는 자세로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재명 후보가 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가증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분명한 것은 이재명 후보도 이제 중도층 공략에 적극적으로 그 누구의 뭐 강성 친문 이쪽에 있는 그러한 그룹들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중도층 그다음에 보수층 중에서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에 동의하지 않는 그런 그룹을 내가 적극적으로 끌어안겠다. 그런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면 틀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